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봉다리 뉴스 TBS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보니까 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윤석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하고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보니까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2026년 1호 법안으로 2차 특검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문 기자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이 뭔가요? 네, 첫 번째 뉴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진짜 입틀 막법. 네, 그제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고의로 허위 정보,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 그리고 유튜버 등의 피해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가짜뉴스 때문에 개인이나 공공의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에서 대다수 언론이 이거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입틀막법이다. 윤석열 때와 이러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우선 근본적으로 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 규정이 모호해서 이 정당한 보도나 비판도 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것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언론인이 자기 검열을 하고 또 정부 비판 등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탄압을 받은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도 받았고 지금 재판을 또 받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들이 특히 이제 예전에 재래식 언론들이 언론계를 지배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들이 언론 생태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언론에 사실상 이제 법적으로는 언론이 아닌데 언론 역할을 하는 유튜브 매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법 허위 조작 정보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이 되는 건 또 사실이라서 저는 일단은 한번 이 법안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또 무시하고 기존의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현실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이 법안보다도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게 더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내년도에 민주당에서는 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라고 하면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할 계획이 아니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권력자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언론이나 유튜버 등을 제3자를 시켜서 고발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친고죄로 바뀌면 피해자, 당사자인 그 권력자가 수사기관에 가서 직접 진술도 해야 되고 직접 고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는 게 더욱 시급하다. 그리고 일단 지금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뉴스. 쿠팡의 FBI 놀이 핵심 증거물 오염 우려. 네. 네, 쿠팡이 어제 크리스마스에 기습 발표를 했죠. 최근 포렌식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을 했고 네. 또 고객 정보를 빼내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확보했다. 그리고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 일체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수사기관이 발표한 건 줄 알았는데 쿠팡이 직접. 자기들이 수사를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고객 정보 유출은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또 쿠팡이 얘기한다고 언론이 그대로 실어주고 있어요. 쿠팡이 이렇게 되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쿠팡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자기 사건을 자기가 조사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가장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쿠팡 애기들이 계속 언론에 네. 계속 회자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 범죄의 증거물에 손을 댔잖아요. 지금 네. 민간 기관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증거물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오염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네. 요거는 쿠팡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자체가 사실은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세 번째 뉴스. 연일 터지는 김병기 의혹. 누구 말이 맞나? 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전직 비서관들의 집단 폭로인데요. 네. 이분들이 이 비서관으로 일할 당시에 이 대한항공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이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전무에게서 160만 원 상당의 제주 서귀포 칼호텔 투숙권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약을 문의를 했고 또 지난 11월 예약 완료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들이 이 보라매 병원 관계자에게 김병기 대표의 부인의 진료를 예약하고 또 의전을 부탁하는 카톡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네, 연일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터져있는데 오늘 오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고 보니까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만간 김병기 본인의 입장 표명, 거취 표명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낼 텐데 뭐 그것이 이제 원내대표를 사퇴할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좀 이상한 게요. 도둑이 도둑을 신고하면 경찰은 그 도둑을 잡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좌관들이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선의의 그런 제보를 하는 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자기 이익도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지금 제보자 보좌관들 중에 두 분은 보니까 쿠팡의 대관 임원이었어요. 대관 임원이었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 해고가 됐는데 본인들은 우리 대표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만나서 압박을 해서 자신들이 해고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쿠팡의 대관 임원은 사회적 약자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게 없죠. 네. 김병기 원내대표와 비교하면 상대적인 약자는 맞죠. 근데 도둑이 도둑을 신고했다고 해서 근데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이면 그렇죠. 그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제보자들의 모두 그 제보가 허위가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황이 여기까지 되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그죠?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의료 관련 정보를 주면서 이걸 뭐 대리 예약해 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국민 감정선을 한참 넘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문숙희 기자 오늘 브리핑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